저명관수로 안전하게 물주기. 안녕하세요, 신시아입니다. 드디어 한 달 전에 심었던 칼라디움 구근들이 깨어나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진짜 예쁘죠? 어젯밤 베란다 온도가 20도 이하로 떨어져서 방으로 칼라디움을 들여놨는데요. 뒷모습이 더 예쁘더라고요. 이 모습을 보고 칼라디움을 어떻게 물을 주는지 물어보는 분이 계셔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다른 식물들도 나와요. 칼라디움 구근은 2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면 성장하지 않고 구근이 썩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꼭 따뜻해지고 나면 구근을 심어야 합니다. 이 하얀색 칸디덤이 제일 먼저 잎이 자랐고요. 이 핑크색 무늬가 있는 아이는 칼라디움 스트로베리스타입니다. 반투명한 하얀 잎에 분홍색 무늬가 너무 매력적이죠? 칼라디움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에요. 물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. 제가 키우는 많은 관엽들이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인데요. 겉흙을 만져봐서 촉촉하고 보슬보슬하면 가장 좋은 상태고요. 바싹하게 말랐다면 화분 받침에 물을 부어서 빨아들일 수 있게 물을 줍니다. 이렇게 화분 아래 받침에 약간 미지근한 물을 3일에 한 번 정도 주는데요. 물 주는 주기는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르니까요. 저명관수로 물을 주고 식물이 물을 다 빨아들였다면 그때 겉흙을 만져보고 주세요. 물 주는 시간은 해가 반짝 뜬 오전에 주는 게 좋아요. 식물들도 잘 때 물을 주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답니다. 물론 제가 밤에 주고 싶다면 주기도 해요. 식물 집사 맘이죠. 투명한 플라스틱 디저트 컵이 어디선가 들어왔다면 저는 저명관수용 화분 받침으로 잘 활용합니다. 식물이 물을 들이키는 게 눈으로 보여서 물 주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. 특히 고사리는 더 재밌어요. 날씨가 따뜻하고 광합성을 많이 하는 날이면 식물이 저명관수한 물을 쭉 빨아들이는 게 눈으로 보인답니다. 그래서 제가 물 주는 걸 더 좋아하게 됐죠. 과습빌런이에요. 과습은 금물! 이 정도 작은 받침에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제가 식물을 싱그럽게 기르면서도 과습으로 죽이지 않는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. 식물이 물을 이틀 넘게 빨아들이지 않는다면 물을 버려주세요. 이 화니호야도 물돼지 중에 하나인데요. 작은 토분에 심어서 더 물을 자주 줘야 된답니다. 작은 화분일수록 물을 자주 줘야 되고요. 큰 화분은 그만큼 물 주는 횟수가 적습니다. 호야가 물을 빨아들이는 거 보이시나요? 아래로 촉촉촉촉 지금 빨아들이고 있어요. 이렇게 물 주는 가드닝이 기분이 좋죠. 벌써 물을 이만큼이나 먹었어요. 더 안전하게 물을 주는 방법은 뿌리가 있는 속흙까지 바짝 말리고요. 잎이 축 처지면 주는 방식인데요. 그렇게 물을 주면은 과습을 방지하고 뿌파 같은 해충을 방지할 수 있어요. 이 식물은 프로그 이너 블렌더라는 칼라디움이에요. 이 아이는 좀 늦게 자라고 있는데 초록 무늬를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칼라디움이나 칼라데아 고사리 종류의 아이들은 겉흙까지 마르고 물을 주면 잎이 말라서 좀 위험해요. 이 하얀 아이는 문나이트 칼라디움인데요. 이 친구도 생장이 좀 느린 편입니다. 그래서 따뜻한 거실로 데려왔어요. 이 핑크색 꽃이 핀 아이는 카랑코의 노블레스입니다. 꽃이 핀 식물들도 물을 말리면 꽃이 다 떨어지니까요. 겉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주세요. 수국도 마찬가지고요. 베고니아들도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편이에요. 특히 줄기나 잎에 털이 있거나 꽃이 피면 물이 닿지 않게 주는 게 좋으니까요. 당연히 베고니아도 저명관수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. 로버트 골든의 꽃이 피니까 더 예뻐졌어요. 작은 잎이 너무 귀엽죠? 제라늄도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라 그래서 너무 말려가지고 꽃대가 생기기 전에 말라버렸었는데요. 너무 말리지 않아야 제라늄도 꽃이 많이 피더라고요. 화분 흙 바로 위에서 물을 줘도 괜찮지만요. 화분 받침에 물이 흘러넘치기도 하고 모자르게 줄 수도 있고 더 많이 줄 수도 있잖아요. 저명관수가 확실히 안전한 물주기 방식입니다. 재밌기도 하고요. 깔끔해요.
생각해보면 저면관수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자연에서 식물이 흙 아래에 있는 수맥에서 물을 쭉 끌어올려서 흡수하는 방식인데요. 강가 근처에 있는 식물들을 바라보시면은 그것들이 잘 자라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. 뒤에 있는 호야는 물을 벌써 다 빨아들였어요. 그럼 오늘의 물주기 가드닝은 끝난 겁니다. 물 주는 건 3년은 해야 잘할 수 있다고 해요. 그만큼 어렵다는 건데요.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 초록이들을 들여다보고 흙을 매만져 준다면 언제 물을 줘야 할지 알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? 전 가끔 다른 가게의 식물들이 흙이 바짝 말라있는 거를 보면은 제가 물을 주고 싶어서 미치겠어요. 물이 모자른 식물은 먼저 흙이 바짝 마르고요. 그 다음에 잎이 바삭바삭하게 말라서 얇고 바스락거리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물이 모자른 거죠. 근데 사실 물이 모자른 식물보다 과습으로 누렇게 잎이 무른 식물이 되돌이키기가 더 어렵기는 해요. 그러니까 물을 과하게 주시는 것보다는 약간 모자르게 주시는 게 더 낫겠죠? 근데 칼라디움이나 많은 식물들이 잎이 모자르게 되면 평평하게 잎이 펴지지 않고요. 쭈글쭈글해지는데요. 아무리 물을 줘도 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. 아마 흙보다 뿌리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뿌리를 가위로 3분의 1 정도 잘라내서 정리한 다음에 새 흙으로 분갈이 해주세요. 그럼 평평한 잎이 나옵니다. 저도 경험으로 알게 되었어요. 물과 햇빛, 통풍 이 세 가지가 식물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? 한 식물 블로거는 가장 좋은 상태의 흙은 식빵같이 만지면 촉촉하지만 물이 손에 묻지는 않는 상태라고 해요. 이 아틱 브리즈 베고니아도 키우는데 고비가 있었지만 그 식빵 같은 흙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더니 풍성해져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아마존 리버 베고니아도 반짝반짝하게 펄감을 자랑하면서 미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잎 나눔으로 새로운 베고니아들이 또 생겼는데요. 또 제 베고니아들도 번식을 해봐야겠습니다. 언제나 즐거운 가드닝 하시고요. 신시아는 멋진 식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해피 가드닝!